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끝나고 실제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로 모금을 할 때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 모집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모금 등 물리적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모금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공개된 장소에 대한 의미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금 주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누군가가 모르게 은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부금품을 받은 기록을 즉시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모금 결과가 공개될 것임을 알림으로써 모든 기부 사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금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모금 주체는 기부에 참여하라는 요청의 메시지는 보낼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자율에 의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기부금 모집과 출납 등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서 장부로 잘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실수로 또는 고의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과 사용한 내용들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거나 등록청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넷째, 모집 종사자는 모금을 대행하는 업체 또는 단체 직원, 자원봉사 등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집 종사자는 자기가 수행하는 모금이 어떤 모집 주체를 위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 모금을 종료하면 5일 이내에 모집 종사자는 모집자에게 접수 명세와 기부금품을 인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 활동이 종료가 되고 나면 반드시 모집 완료에 따른 보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계획된 모집 기간이 종료되거나 모금 목표액에 도달한 경우 또 다른 이유로 모금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 보고서를 모집 내역서, 모금 계좌의 예금 잔액 증명서와 함께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집 내역서의 기록과 예금 계좌의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금 오류나 지출 착오와 같은 어떤 이유로 장부와 통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적고 입금 오류를 바로 잡거나 원상 복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법정 서식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 보고서 그리고 모집 및 사용 완료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공개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회계감사 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 등의 지출 증명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자들에게 모금 내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모금 주체가 모집 등록한 사실 그리고 모금한 결과, 기부금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30일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한 내용의 사본을 각 보고 절차 때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 공개에 대해서 단체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한편 등록청에서는 다른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집 등록을 접수한 등록청은 필요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 종사자에게 모금과 지출에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모금액 50억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 모집 기간 동안 1회 이상 검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 50억 원 이상 모금 단체들은 평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모집 등록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주요 사항들을 어기게 되면 등록이 말소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말소가 되고 나면 그동안 이미 모금한 기부금품을 전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후 1년 동안은 모집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모집 등록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시고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금에 변경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변경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실 일이 발생한다면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된 모금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모집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 등록하는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사업으로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는 경우. 이와 같이 한 10가지 정도의 모집 등록 말소 사항이 기부금품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등록 말소 처분이 될 때 기부자를 알 수가 없어서 기부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또는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이 이미 달성돼서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할 때 그 기부금품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청에 기부금의 사용 승인 또는 처분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종종 아동을 돕는 모금을 하는 중인데 어떤 독지가가 큰 후원을 해주셔서 원래 목적 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듣곤 합니다. 아무리 유사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등록청의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및 처분 승인을 위해서는 법정 서식인 기부금품 처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또한 승인을 얻으신 후에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시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사용과 처분의 승인을 얻고자 하실 때 당초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등록 말소 외에도 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조금 엄격한 처벌 사항들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일부 내용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과태료 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부금품법 제16조와 제18조에서 상세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도 잘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은 모금을 하시면서 사소하다고 여기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금 주체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기부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금하는 주체가 바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법의 핵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모집 등록하는 단체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1365 기부 포털 사이트를 새로 런칭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려면 직접 등록청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 제출을 하셨어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모집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365 기부 포털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는 nanumkorea.go.kr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도 관련된 서류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부금품법의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